현대자동차가 피지컬 AI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대규모 양산 계획을 밝히면서 AI와 고용에 대한 논쟁이 제조업 현장으로 확산됐습니다. 테슬라는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공장을 부상했고, 포스코 역시 제철소 적용 가능성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사건 한 줄 요약입니다. 피지컬 AI의 양산 선언이 제조업 고용 구조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기술 도입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일자리가 먼저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기술은 선언과 시연으로 빠르게 움직이지만 실제 현장 대체는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조선 현장의 자동용접 로봇 사례처럼 아직은 보조적 수준이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고용 충격은 기술 완성도와 별개로 채용 축소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격한 해고가 아니라 신규 채용을 줄이고 계약직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업 전체가 동일한 충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화 규격화된 공정이 많은 산업은 자동화 체감이 빠를 수 있습니다. 반면 숙련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등은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습니다. 산업별 온도차는 고용 충격의 시차를 만듭니다. 어느 산업에서 먼저 채용 문턱이 좁아질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입니다. 구조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기업은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보다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도급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선택지입니다. 이 선택 구조 때문에 아틀라스 충격이 비정규직과 청년층에 먼저 전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조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기술 도입의 충격은 항상 고용이 유연한 집단으로 먼저 이동합니다. 여기서 논쟁이 이동합니다. 노동계는 로봇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 대책 없는 일방적 도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노사합의 사회적 논의, 직무 전환 교육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논쟁의 초점은 로봇을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 전환을 보면 유사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기계화, 전산화, 스마트 팩토리 도입 초기에도 급격한 대량 해고보다 채용 축소와 직무 재편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기술 도입, 신규 채용 감소, 비정규직 조정, 장기적으로 직무 재편. 이번에도 같은 흐름을 따를지 주목됩니다. 노동계에서는 로봇세, 기본소득, 노사정 협의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정책 대응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도입 속도 조절, 기업 책임 강화, 직무 전환 교육 확대. 정부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신산업 분야에서는 고용 유지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교육 현장의 고민 새로운 직무는 어디에서 준비되는가? 실업계고 현장에서는 새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피지컬 AI 운용관리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한 학교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과정 개편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술이 산업을 바꾸면 교육은 노동시장의 입구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피지컬 AI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급격한 대체가 당장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 감소와 고용 불안은 점진적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논쟁의 본질은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조정의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결국 핵심은 구조입니다.